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포스코 D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코 DS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포스코 DS가 제가 21,000원, 22,000원, 23,000원, 자, 이 가격대에서 매집하라 말씀드린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자,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17장이 어땠습니까? 4%대 고점 찍고 1%대 상승 마감했죠. 27,150원에 마감했어요. 자, 좀 시장이 좀 어수선하죠.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자, 미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자, 이때를 앞두고 시장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혼조세의 흐름이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게 악재 때문이 아니에요. 자, AI 버블은 이거 좀 지금 동네 북이 됐어요.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 돼버렸어요. 이 AI 버블론이.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기회를 또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요런 기간에 또 우리가 공략을 해서 좋은 결과가 더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시기에 신호가 나올 때만 공략하면 돼요. 신호 안 나올 때는 그냥 기다리시면 되시고, 자, 오늘 시장도 좀 쓸어 담을 종목이 많았지만은, 자, 지난 23년도에 1100% 폭등했었던 바로 이 포스코 DS를 기회 줄 때마다, 자, 차근차근 모아 가셔야죠. 이 전략이 더 좋다고 봅니다. 나름 변동폭이 좀 강해서 단기도 좋고 스윙도 괜찮아요. 또 중장기는 더없이 좋죠. 중단기로 끌고 가기에. 다 병행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일단은 지금 단기간에 N자형 상승이 나오다가 요 상승폭을 다 반납했죠. 근데 뭐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26,000원대 위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 가격. 자, 이 가격은 지난 10월 저점 대비 11월 고점까지 60% 상승폭에 반 가격이 26,600원이죠. 이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다. 그 기술적 반등이 언제든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자, 일단 28,000원대를 이제 저항을 소화하고, 이 저항을 소화하고 3만원까지 돌파를 했었는데, 다시 28,000원대 여기에 매물을 쌓아두고 그 아래로 내려왔어요. 뭐 다시 돌파해야죠. 돌파하고 이제 안착을 해야죠. 안착하고 본격적으로 올라가야죠.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자, 이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좀 더 밀린다. 자, 이 추세선을 만나는 이 가격. 자,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 11월 저점 대비 12월 고점까지 29%요 상승폭에 4분의 2 구간. 이렇게 4분의 2 구간, 요 상승폭에 4분의 2 구간.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올라가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공식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수급 보시면은, 자, 지난 10월부터 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집을 해오고 있어요. 뭐 심심해서 매집하는 거 아니겠죠? 자, 수급 보세요. 자, 지난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은 370억 이상, 기관은 149억 이상 순매수 누적 중이고, 반면에 개인은 503억 순매도 누적 중이에요. 자, 어제 오늘 샀는데 좀만 반등 나와도 개인들은 또 팔고 나가죠. 자, 연기금도 꾸준히 매집하고 있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로 매집을 해오고 있어요. 어때요? 수급 문제 없죠?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집을 해오고 있어요. 뭐 쌍끌이 정도는 아니고 차근차근 야금야금 매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차트를 좀 길게 보면은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지난 23년도 와 1100%가 넘었죠. 이거 상승폭의 4분의 1 구간, 요 하단 부분, 위아래로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매집이 되어 왔어요. 자, 이런 과정이죠. 이 과정. 이제 밴드폭이 이제 서서히 벌려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밴드 상단 올라타면은, 자, 이런 그림이 기대가 되고요. 자, 이런 패턴. 올라갔다가 뭐 살짝 눌렸다가 다시 또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패턴. 물론 똑같이 올라가라는 법은 없어요. 어쨌든 방향은 윗방향. 충분히 매집이 되어 왔어요. 올해 내내. 그럼 언제 분출할 것인가? 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지않았다. 자,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 보세요. 자, 일본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같은 패턴이고, 자,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죠. 포스코 피치현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블랙홀 구간을 거쳤어요. 그리고 밴드 폭이 좁아지면서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본격적으로 날아가기 전에 포스코 피치현도 잡아놔야죠. 자, 그리고 포스코 엠텍 닮아있죠? 포스코 스틸리온 거의 비슷해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맞죠? 이쁜데요? 그리고 포스코 DS. 자, 포스코 DS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살아나야 워낙 이 내부 거래 비중이 자, 90% 이상 되니까 포스코 DS에게는 또 강력한 호재가 되는 거죠. 내부 거래 중심의 매출 구조지만은 이게 단순한 지원 조직이 아니에요. 이 철강의 이 원가 혁신과 이 공장 자동화, 여기에는 IT와 또 제어 기술, 이게 필수예요. 그만큼 포스코 그룹의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계열사죠. 변방이 아니에요. 핵심이에요. 핵심, 중심. 자, 지난 1년 동안의 철강과 2차전지 소재 전방의 동반부진으로 이 시장 환경이 뭐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자, 이제는 2차전지 소재 쪽으로 하반기부터 이제 개선되어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업황 회복 기대와 함께 바로 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이 IRA 추진이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LG 엔솔, 자, LG 엔솔이 자, ESS 쪽으로 자, 6조 원대 규모의 계약을 또 체결하고,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또 2조 원대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도 맺었었고, 자, 지금 시장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대형주들이 차근차근 계약을 또 체결해 가고 있습니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요. 자, 이 대형 배터리 업체들의 수주 낭보가 이어지면서 그 온기가 소재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 첨보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죠.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2차전지 핵심 소재 쪽으로 거의 수년 동안에 집중 투자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빛을 봐야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도움을 주고 있는 바로 리튬 가격. 자,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연중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죠. 자, 리튬 가격 한번 보시면은, 자, 리튬 가격이 다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12월 고점을 다시 경신했죠. 연중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죠. 자, 1톤당 얼마입니까? 95,852원이에요. 지난 8월 고점을 지난 11월에 돌파를 해버리고 12월 고점도 다시 경신하고 있죠. 자, 지난 6월 24일 저점 59,900위안. 자, 이 가격 대비 자, 8월 고점까지 2개월도 안 돼서 43% 급반등 나왔죠. 그리고 9월 저점까지 15% 빠졌다가 또 짝꿍댕이로 말아 올라갔어요. 자, 9월 저점 72,452위안 대비 현재 32% 상승 중이에요. 그리고 6월 저점 대비 현재가까지 60% 상승 중이죠. 자, 10월에 금리 인하가 됐어요. 하반기에만 3차례 금리 인하가 됐죠. 자, 내년에도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게 돼요. 금리 인하는 자산 시장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직접적으로 낮추게 되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게 됩니다. 자, 특히 리튬과 같은 2차전지 핵심 광물들 가격 상승이 이어지죠. 왜냐? 자, 얘네들은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개선이 되죠. 심리가 개선되면서 시장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가격 상승은 따라오죠. 이로 인해서 2차전지 판가 상승으로 인해서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죠. 자, 이 부분은 차트에 선 반영되겠죠. 시장의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고 실적 개선 부분이 차트에 미리 선 반영됩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5년간의 차트를 좀 보면은 지난 22년도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죠. 이때 59만 위안을 넘었죠. 자, 지금 뭐예요? 현재는 바닥을 확인해 가는 모습이에요. 곧 10만 위안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중국 정부가 전기차와 ESS를 지원하겠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죠. 중국 정부가 27년 이때까지 리튬이온 중심의 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을 현재 95기가와트에서 180기가와트로 확장하는 계획을 지난 9월에 발표한 바가 있어요. 총 투자액은 2,500억 위안이에요. 하나로 약 52조 원. 자, 물론 내년에도 리튬의 공급 과잉은 지속되겠지만은, 자, 리튬 가격은 올해를 저점으로 해서 꾸준히 반등 흐름이 나올 거다. 내년에 세계 리튬이온 공급 증가율이 당초 20에서 25% 정도였는데, 자, 이걸 하향 조정했어요. 15에서 18%로 하향 조정했어요. 자, 반면에 수요는 30에서 40% 이상 증가할 전망이죠. 그래서 리튬이 1톤당 15만 위안을 넘을 거다. 상승 잠재력은 20만 위안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다. 자, 2차전지 섹터 꾸준히 봐야겠죠. 자, 어떻습니까? 또 기회 주면 꾸준히 공략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자, 결국은 여기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타점을 잡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또 이보다 중요한 게 없죠.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 나올 때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해 가시면 돼요. 분할 매수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신호 나왔죠. 어제 신호 나왔어요. 금일 반짝 상승 나왔다가 제자리 걸음했는데 사실 뭐 종가도 괜찮습니다. 27,150원 괜찮아요. 자, 이런 타점에 부지런히 투자금 나눠서 모아가시라. 자, 중간중간에 이런 상승도 나오고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또 이런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신호 나오면 또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고. 어때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이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 상단의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텔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제 방 입장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 입장 요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한 글자로 텔 문자 주시면은 바로 방 입장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잘 못 보시겠다. 너무 바빠서 차트를 볼 시간이 없어. 나 그냥 편안하게 사인 받고 좋은 결과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종목 이름, 포스코 DS 종목 이름 적어주시고요. 포스코 DS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 이 종목들도 다 적어주세요. 해당 종목들 요 신호에 근거를 해서 제가 대응 전략을 공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대응 전략 공유 드리고 있어요. 자, 포스코 DS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은 검색을 해보면 자, 포스코 DS 검색을 해보면은 쭉 나오죠. 그래서 제가 잡아드린 타점이 최근에 지난 11월 7일이에요. 25,300원. 자, 이 가격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11월 7일 여기죠? 맞죠? 11월 7일 맞죠? 자, 25,300원. 자, 여기에요. 11월 7일. 그대로 완만한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신호가 나왔죠. 그 비슷한 가격에 신호 또 나오고 좀 더 흔들어준 다음에 또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요. 자, 3만원도 돌파하고 어때요? 괜찮죠? 자, 그리고 지난 8월 20일에도 잡아드렸죠. 제가 보시면은 자, 8월 20일 보시면은 자, 이때는 23,350원 요 가격에 공유를 해드렸어요. 자, 8월 20일 쭉 보시면은 자, 8월 20일 자, 여기죠. 자, 보세요. 맞죠? 자, 23,350원. 아, 좋은 단가죠. 자, 20일날 여기. 자, 이건 페이크고. 자,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렇게 더 매직 기회를 더 준 다음에 자, 이렇게 또 흔들어주면서 충분히 매직 기회를 주고 나서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결국에는 자, 3만원 돌파, 32,800원 다녀왔죠. 자, 요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도 쉽게 따라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는 또 상한가 20%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 타점 잡아서 자, 포스코 DS처럼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타점 잡아서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를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 지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자, 월요일부터 자, 매일같이 종목들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시황도 드리고 있고 자, 이전에 공유드렸던 종목들이 17장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 자, NZ 보시면요. 제가 12월 11일 날 신호 포착했으니까 6,700원에 공유해드렸어요. 자, 보세요. 맞죠? 상한가 기록하고 추가 급등 나고 나서 신호가 나왔을 때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6,700원 여기죠? 11일. 그 뒤로 신호가 하나 더 나오고 살짝 반등 나왔다가 또 신호가 또 두 개 나왔죠. 16일장에. 그리고 급등. 17장에 급등 나왔어요. 7,490원을 다녀왔죠. 어때요? 괜찮죠?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올려놨고요. 자, 보시면은 테라뷰. 자, 테라뷰 보시면은 자, 제가 금일장에 12월 17일 금일장에 신호 두 개 나왔으니까 11,000원. 11,000원에 공유해드렸어요. 신호 두 개 나왔을 때. 맞죠? 11,000원에. 자, 신호 나오면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12,000원을 금일 당일날 오후장에 돌파를 했어요. 자, 하루 만에 단타도 가능했죠. 어때요? 괜찮죠? 자,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어요.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타점도 공유해드리고 있고. 자, 그런데 자,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힘들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그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보다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어요. 그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 불려 가셔야죠. 그리고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젠 제대로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극대화시켜야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 계속 불려 가셔야죠. 자,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결과로 다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1번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추가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수록 급사 실적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고 자, 지난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자, 작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210만 대를 기록을 했어요. 자,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자, 영국 시장조사 업체 로모션에 따르면은 현지 시가로 지난 15일에 자, 중국이 지난 9월에 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5% 늘어난 130만 대를 기록했어요. 유럽은 전기차 판매량 36% 늘어난 43만 대. 자, 북미에서는 66% 늘어난 22만 대를 기록했죠. 자, 특히 유럽에서는 보급형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보조금 폐지 직전에 막판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판매량 증가한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서 9월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470만 대를 기록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어요. 자, 이게 중요 포인트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무려 900만 대, 자, 유럽은 300만 대, 자, 북미 지역은 150만 대. 대다수 지역에서 판매가 늘어났어요. 전기차 수요 증가는 강력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전기차 캐즘은 사라졌어요. 이미 사라지고 관련주들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2차 전지 섹터가 전기차 캐즘을 견뎌내고, 자, 바로 ESS 수요 폭증에 따른 제2의 강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ESS는 단순히 전기차 보조 배터리가 아니에요, 이제. 자, 바로 AI 데이터 센터, 또 태양광, 풍력 발전, 그 국가 전력망 안정화에 필수로 들어가는 장치예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가 크죠. 전력 피크 시간대에서 이 분산형 ESS 없이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로 ESS가 있어야지, 자, 저장하고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 시장에서 대부분은 중국산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자, 미국의 탈중국 기조 강화로 인해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죠. 때마침 테슬라가 ESS용 바로 LFP 각형 배터리 개발을, 자, 국내 3사 LG엔솔과 SK온, 삼성 SDI에 모두 요청한 상태죠. 향후 테슬라 ESS 프로젝트의 수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테슬라의 ESS 사업의 경우에는 지난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에 달하는 12.5기가와트시 배치라는 기록치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성장 기대치가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포스코 그룹에서도 ESS 사업을 진행 중에 있죠. 지난 8월에는 포스코 뷰체엠이 중국 CNGR의 한국 자회사 피노, 또 피노와 함께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죠. 자, 그래서 ESS LFP 양극재 생산시설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 이런 다양한 분야에 협력을 할 예정이고, 포스코 퓨처엠은 중국과 가격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밀도 LFP 양극재와 또 LMR 양극재를 동시에 운영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죠.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내식 합금 도금 강판, 바로 이 포스맥이 적용된 ESS용 배터리 케이스를 개발을 했어요. 자, 그리고 ESS에는 리튬이 필수죠. 당연히 필수죠. 그 2차전지 소재 사업으로 핵심 광물들을 확보하는 이 사업에도 집중 투자를 해오고 있어서, 자, ESS 수요 폭증은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룹 차원에서 ESS용 소재나 양극재, 음극재, 캐파 증설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물류 자동화, 또 스마트 팩토리 대장주 포스코 DS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죠. 자, 그룹 보안상 내부 거래가 허용되기 때문에, 자, 포스코 DS가 그룹에서 가져오는 일감의 90%예요. 90%가 넘어요. 자, 그룹이 살아나야 포스코 DS가 잘 나가는 구조다. 자, 결국에는 캐파 증설의 여부가 포스코 DS의 중요한 실적의 키가 됩니다. 포스코 그룹이 일본제철 지분을 정리를 하면서 올 상반기에만 11건의 자산 매각을 마무리해서 약 3,5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 지난해 매각 실적 6,500억에 더해서 합치면 얼마? 누적 1조 원을 넘겼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공격적이죠.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7월에 진행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47건의 구조 개편을 통해서 1조 원 수준의 현금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죠. 연말까지 전체 126건, 총 2조 원 유입이 목표다. 포스코 그룹은 구조 조정을 통해서 확보한 현금을 철강, 2차전지, 이 핵심 사업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여유 자금을 신사업 확장에 활용할 가능성도 커요. 최근에 포스코 그룹이 인수를 검토 중인 국내 최대 해운사, 바로 HMM이죠. 만약 인수가 성사되면은 포스코는 연간 수조 원 규모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가 있어요. HMM은 지금 채권단 관리 10년 만에 새 주인을 맡게 되죠. 그 산업은행이 매각에 적극적인 만큼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이 포스코 그룹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이 포스코 그룹은 지난해부터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인해서 현금을 쌓아뒀어요. 그 인수 여력이 충분한 상태죠. 그 작년 말 기준 했을 때 6조 7,687억 원, 올 상반기에는 7조 228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 철강 2차전지에서 캐파 증설 계획에 따라서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핵심인 포스코 DS의 역할이 중요해졌죠. 그 매출 고성장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기회 줄 때마다 공략하셔야겠죠. 현재가에서 또는 위에서든 아래에서든
세력들이 좀 더 흔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세력들 마음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30분 멍 차트에서 신호가 나오니까 신호 나올 때마다 더 분할로 공략을 해 가시면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 혼자서 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은 그냥 상단에 연락처럼 종목 이름 적어주시고 또 대응 전략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도 대응 전략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원하시는 분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고점을 경신해 갈 수 있는 또 중요한 내용 꼭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따라오시고 잘 대응하시고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 근무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기업들의 로봇 사용 또 자동화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는 거, 요 기대 때문에 자, 최근에 다시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일단 제도 시행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리고 아직까지는 실적을 내는 로봇주들 또 자동화 기업들이 몇 안 돼요. 그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꾸준히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DS죠. 지난 23년 4분기, 24년 1분기 때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죠. 1200% 폭등이 나왔어요. 자, 포스코가 인공지능, AI와 로봇을 결합한 지능형 공장, 바로 인텔리전트 팩토리죠. 이 인텔리전트 팩토리 청사진을 공개했어요. 그 자동 제어, 또 예측, 또 완전 무인화,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지능형 자율 제조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구상이죠. 자, 현재 우리 철강업이 저출산의 고령화, 또 설비 노후, 이 글로벌 불확실성, 이런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포항, 광양, 이 포스코 그룹의 이 핵심 설비가 가동된 지 20년 이상 됐어요. 고장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이죠. 자, 그래서 포스코는 이 AI 기반의 이 자율 생산, 또 의사결정 체계를 현장 전반에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 단계적으로 설비 폐쇄도 하고 또 투자를 해서 정비의 데이터화에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 지능형 인텔리전트 팩토리 공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죠. 그 단위 공장의 자동화에서 또 주문, 생산, 판매, 또 마케팅까지 전체를 이어서 최적화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고 있죠. 그 제조업 이슈 해결을 위해서 이 자동화와 또 디지털 전환, 또 로보틱스, 이런 융합 솔루션이 중요하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포스코 DS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매출액 보세요. 뭐 크게 밀렸습니까? 아니죠. 자, 평균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요. 높은 수준이다. 자, 23년도 4분기 때, 24년도 1분기 때, 자, 보세요. 자,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죠. 요 타이밍에. 자, 이때 대비 지금 현재 뭐 너무 저조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저조할 뿐이지 평균 이상이다. 근데 주가가 너무 빠졌어요. 자, 시총이 지금 3조 원대도 머물러 있는데, 자, 사실 아무리 빠져도 5조 원대에서 머물러 있어야죠. 여기는 와 있어야죠. 좀 과하게 빠졌어요. 자, 개인들을 더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든 다음에 탈탈 턴 다음에 끌어올릴 예정이죠. 자, 그룹 내부 실적이 주를 이루고 있는 IT 부분, EIC 부분, 이 매출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돈은 계속 벌고 있어요. 벌고 있는데, 자, 역대 최대일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자, 이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너무 빠졌다. 자, 여기는 포스코 그룹이 2030년도에는 시총 200조 달성할 겁니다. 200조. 자, 28년도에는 자, 100조 달성 기대가 되죠. 자, 포스코 DS는 포스코 그룹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또 철강과 또 배터리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일단 그룹 계열사 발주가 소폭 감소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1분기, 2분기 때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그룹 차원에서는 계속 캐파 증설에 자금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26년까지는 포스코 그룹이 구조 개편 대상의 97% 이상을 빠르게 실행을 해서 자, 2조 6천억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방침이고, 자, 이 자금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캐파 증설에 쓰이죠. 철강뿐만 아니라 2차전지 캐파 증설에 쓰이죠. 자, 캐파가 증설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포스코 DS의 일감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 23년도 4분기랑 23년도 1분기 때, 자, 요 효과를 봤죠. 캐파 증설에 따른 이 IT 부분, 또 EIC 부분,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인텔리전트 팩토리, 요 구축에 따른 매출 확대 불가피하죠. 포스코 DS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전방 산업의 투자 지연 여파로 인해서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로 감소를 기록했어요. 자,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7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 감소했죠. 전 분기 대비로도 8.1% 줄었어요. 또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 감소했죠. 1분기 대비 25.3%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6.3%,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은 이 반기 누적 기준으로 7%대를 기록을 하면서 수익성을 유지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144억 원이죠. 전년 대비 29.2% 감소했고 1분기보다 33.4% 감소했어요. 반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이 5,696억 원, 영업이익은 399억 원, 단기 순이익은 361억 원을 기록했죠. 전방산업 약세로 인해서 고객사들의 투자 집행이 늦춰지면서 신규 수주가 감소했어요. 이로 인해서 매출도 영향을 받은 것이고, 자, 2분기 수주는 1,736억 원이죠. 전년 동기보다 25.4% 감소했고 전분기 대비로도 14.8% 줄었죠. 포스코 DX는 일시적 수주 지연 상황 속에서도 기존에 이 IT 아웃소싱, 그리고 공장의 자동화 설비, 이 기존 사업은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할 방침이죠. 이 사업 부분별로는 회복 추세가 나타났는데, 이 자동화 부분, EIC 부분, 이 부분은 2000지 설비 관련 일부 투자 재개에 따라서 전분기 대비 수주가 22.9%가 증가했어요. 매출도 1294억 원으로 6.3%가 늘었죠. 다만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률은 전기 대비 소폭 하락한 5.7%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IT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포스코 그룹 내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확대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을 이어갔어요. 이 마케팅 DX 사업, 이런 대형 IT 시스템 운영 프로젝트 중심으로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고요. 1,360억 원을 기록했죠. 다만 일부 수주가 3분기로 이연되면서 수주액은 이제 598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이제 재무 건전성이 강화됐어요. 2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2,233억 원으로 전기 대비 37.2%가 증가했죠. 그 부채 총계는 또 2,546억 원, 전기 대비 408억 원 감소했어요. 부채 비율도 46%로 낮아졌죠. 포스코 DX는 1분기, 2분기에 지연된 사업 수주와 그리고 설비 신예화 사업, 그리고 소재 관련 사업, 이런 사업들의 투자 재개가 예상이 되고 있죠. 그 하반기에 회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 일시적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주 회복과 함께 또 그룹사 중심의 이 DX 확대로 인해서 실적 반등과 중장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포스코 그룹이 초인류 미래 소재 기업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 있어요. 이 철강과 함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는 바로 이 2000지 소재의 성장을 위해서 이 자금 확보를 해오고 있죠. 이 전기차 캐즘, 일시적인 이 수요 정체에 이 계열사 이 포스코 퓨처엠, 이런 2000지 소재 계열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도 2000지 소재 분야로 수년간 집중 투자를 해왔죠. 일단 이 철강 사업은 이 중국의 철강 공급 제한과 함께 또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로 현재 반등하는 추세고, 정부는 또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최대 38%대 이 관세를 매겼죠. 그리고 후판보다 수요가 4배나 많은 이 중국산 열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이 7월 말로 예정된 상황이죠. 이 같은 호재로 포스코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500억 이상 전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기차 캐짐이 거치고 있고, 그 트럼프의 메가 법안, 바로 포스코 그룹에게는 기존의 이 바이든 정책을 유지하는 이 첨단 제조세 공제에서 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죠. 그 포스코 그룹은 전체적으로 향후 5년 내에는 실적 고성장이 불가피하고, 그룹 시총 200조 달성을 향해 갈 것으로 보이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포스코 DX가 있죠. 그 포스코 그룹이 철강 수출 증가와 2차 전지 소재 캐파를 증설하면 할수록 포스코 DX가 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좀 더 진화된 인텔리전트 팩토리 시스템, 이런 시스템 구축 수주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실적 고성장은 불가피하다. 2000지 섹터는 아직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언론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더 많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투심도 바닥인데 올라갈만 하면은 끌어내리고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올해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유일하게 못 간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섹터죠. 그런데 6월부터는 어때요? 2차 전지 이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일단 수급의 빈집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효과라는
분석도 있는데, 일단 이전지주 전반적으로 특히 이 셀 업체들의 실적이 작년 4분기에 24년도 4분기에 저점을 이미 찍었어요. 4분기에 이미 턴 어라운드 됐다 이거예요. 이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고, 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들이 이 불확실성이 소멸이 되면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사실 올해가 지나야 업황이 좀 반전된다라고 했지만은 사실 작년 4분기가 저점이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이때보다는 3분기, 4분기가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특히 우리나라 2차전지를 이 테슬라랑 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이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대부분은 바로 파나소닉 거예요. 파나소닉이 다 들어가요. 거의 다. 그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랑 무슨 깊은 상관관계가 있냐? 있지는 않죠. 그 몇몇 고객사로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 제외하고는, 자, 대부분 기업들은 관계가 없어요. 테슬라랑.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자, 바로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이 고성능 그리고 고밀도의 바로 이 3원계, 이 3원계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때는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죠. 자, 특히 포스코 퓨처엠이 고객사로 두고 있는 바로 이 LG 엔솔. LG 엔솔의 이 4680 배터리 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에.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자, 올해 5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31%가 늘어났잖아요. 일단은 뭐 미국 전기차 시장의 보급 확대는 일단 제동이 걸리겠지만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트럼프의 이 메가 법안 서명했죠. 일단은 소비자세 공제로 소비자들에게 주는 이 보조금 7,500달러. 이 보조금이 9월 30일 이때 전부 다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고차 이 4,000달러 보조금도 종료를 시켰어요. 다만 이 2차전지 업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 바로 AMPC 첨단 제조세 공제, 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원 안보다 훨씬 완화됐죠. 그 바이든 행정부의 원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2차전지 섹터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죠. 더군다나 이 중국에 대한 FEOC 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들은 미국으로 이제 거의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 결국에는 자, EV뿐만 아니라 자, ESS 부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 시장에서는 한국산이 채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마침 때 맞춰서 LG 엔솔이 이 6월부터 바로 LFP 배터리를 이 미시간에서 생산을 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호재죠. 호재다. 자, 게다가 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얘네가 주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원래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일 먼저 이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연방정부에서 주기 시작하니까 안 줬던 건데, 그걸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그 캘리포니아주의 정책을 따르는 주들이 미국 내 17개 주가 돼요. 그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의 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죠. 그 만약에 캘리포니아주가 7,500달러 요 보조금을 부활시킨다면은, 자,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 둔화되겠습니까? 자, 물론 폭발적으로 뭐 증가하진 않겠지만은 일단 전기차가 더 많아지는 시기까지는, 자, 완만한 수요 증가는 불가피하죠. 지속되죠. 성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이미 전기차가 압도적인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진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 메가 법안, 자, 요거는 국내 2차전지 기업들한테는 악재가 아니에요. 자, 오히려 호재고, 미국 내에서도 이 전기차 시장이 죽지 않는다. 자, 오히려 더 살아난다. 그래서 2차전지 섹터, 자,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앞으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방망이 길게 잡고 차근차근 중장기로 매집을 해 간다면은, 자, 우리가 이 기대 이상의 큰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포스코 DX는 바로 AI 그리고 로봇 자동화 분야에서 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를 해 나가고 있어요. 이 IT와 이 OT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대상 사업 진단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제안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고객가치 혁신 추진 TF를 또 신설했죠. 또 전략적인 경영혁신을 총괄하는 경영혁신 추진반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 AI 기반의 업무 혁신을 실현하고 내부 조직, 제도 혁신 그리고 M&A 추진 등의 그 기능을
강화를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과 관련한 제어 기술과 기계 분야를 아우르는 이 종합적인 이 엔지니어링 역할을 높여가고 있고, 산업 현장의 이 복잡한 요구 사항에 대응하는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포스코 DX가 내세운 핵심 과제는 뭡니까? 바로 인텔리전트 팩토리죠. 인텔리전트 팩토리의 확산이에요. 인텔리전트 팩토리는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 자율 운영 체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산업용 AI와 로봇, 그리고 이 디지털 트윈, 이런 첨단 DX 기술을 결합을 해서 만든 공장 시스템이에요. 현재는 이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제철소,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인텔리전트 팩토리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위험, 고강도 이 현장에 산업용 AI와 로봇을 적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고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포스코 DX가 주력하고 있는 바로 피지컬 AI. 이 기술은 산업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죠. 이 크기가 다른, 또 포장 형태가 다른, 각기 다른 이 비정형 제품을 운반하는 이 크레인에 바로 이 피지컬 AI를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업자가 제품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또 크레인을 수동 조작을 해서 옮기는 과정에 AI를 접목한 AI 기반 무인 크레인을 또 개발했죠. 그리고 제품이 비스듬히 놓여 있거나 층층이 적재되어 있고 눌려 있거나 불규칙하게 막 적재되어 있는 경우 이 크레인의 후크를 어디에 걸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AI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제품을 들어 올리고 나르게 돼요. 그 포스코 DX는 이 포스코 스틸리온 포항 도금 공장에 이 피지컬 AI를 적용을 했어요. 그 크레인을 무인화하기 위한 또 연구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고, 트레일러로 운반되어 온 코일 제품을 크레인으로 하차하는 작업을 다 자동화하는 이 AI 모델을 올 상반기에 개발을 하고, 자, 이것을 이 아이작심, 즉 가상 환경에서 실제 센서와 시스템이 물리적 환경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소프트웨어, 이 아이작심으로 가상화해서 이르면 4달 가상시 운전을 실시한 후에 내년 준공한다는 계획이죠. 자, 이렇게 피지컬 AI 기술 구현을 추진하고 있어요. 포스코 DX가 그 가상환경 시뮬레이션과 이 현장의 테스트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 AI 모델과 제어 시스템 기능을 강화를 해서 인텔리전트 팩토리 리딩 이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룹사의 인텔리전트 팩토리와 피지컬 AI 기술을 구축을 해가면서 올해도 고성장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